네, 미국 주식 투자 아직도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시죠? 일단 한번 무작정 따라해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종목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가장 쉽고도 재미있는 방법을 알아보는 이항영의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이어갈 텐데요. 방금 보니까 의료용이긴 하지만 뭐 대마 이야기도 나오고 수율 이야기도 나오고요. 어떤 기업이죠? 근데 연말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회식 그런 거 많이 하고 막년회랑 하실 텐데 그럴 때마다 어찌되었건 대한민국에서 빠지지 않는 게 음주 가무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오늘 음주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드리겠는데요. 세계 최대의 주류 전문 기업 중에 하나로요. 폴춘 500에 당당히 포함되어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가장 유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다들 아시는 맥주 브랜드 바로 코로나 맥주의 판매권을 갖고 있는 바로 그런 회사가 되겠는데요. 미국 기준을 보면은요. 수입 맥주 시장 1위고요. 전체 맥주 시장의 3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맥주, 그러니까 전 세계 수많은 맥주 시장의 점유율을 7.4%나 갖고 있으니까 엄청난 규모의 회사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대표 브랜드는 역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내 수입 맥주 1위인 코로나 맥주를 갖고 있고요. 대표 수제 맥주인 발라스타 포인트라는 것을 브랜드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이제 와인도 많이 드시잖아요. 와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잘 모르셔요. 그렇죠. 수많은 중소 와인 브랜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와인 브랜드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를 많이 갖고 있고 알게 모르게 전 세계 와인 브랜드 와인 시장은 1위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콘스텔레이션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로버트 몬다비, 킴 크로포드, 전 뭐 전혀 모르는 것들인데요. 여튼 100여 가지 프리미엄 와인 브랜드를 취급하면서 150여 개국의 와인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콘스텔레이션 브랜드라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처음에 콘스텔레이션 브랜드라는 이름을 말씀해 주셨을 때 저는 사실 생소했어요. 근데 검색을 해보니까 코로나로 유명한 콘스텔레이션 브랜드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맥주 회사인가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뭐 와인도 있고 어떤 다양한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나요? 맞습니다. 이제 이 회사가 생긴 건 1945년인데요. 뉴욕에서 마빈 센즈라는 사람이 와인 벌크 판매 사업을, 그러니까 벌크 판매라는 것이 와인이 큰 그 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로 해서 크게 이제 소매업자들한테 파는 거가 되겠는데요. 벌크 판매 사업을 시작했고요. 그 당시 이름은 지금 이 콘스텔레이션 브랜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1972년에 이게 이제 그 당시 만들었던 부부의 모습이 되겠고요. 1972년에 뉴욕 증시에 상장했고요. 그 다음에 아들인 리차드 센즈가 이어받았고 이후에 지금 현재는 동생인 로버트 센즈가 지금 운영을 하면서 결국은 회사 이름도 2000년에 콘스텔레이션 브랜드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수많은 브랜드를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 이후에 수많은 맥주라든가요. 그 와인 브랜드 수입 그리고 독점 판매권들을 확보하기 시작했고 그때 역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금 영상에 나오는 바로 코로나 맥주가 되겠습니다. 한편 이제 저희가 시작할 때 의료용 대마 사업에 진출했다는 얘기 나오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의료용입니다. 의료용. 2017년에 그 소위 캐나다 의료용 대마 업체로 이제 가장 유명한 거 뉴욕에서 상장된 것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캐노피 그로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 지분 이제 9.9%를 인수하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 관심을 끌었고요. 2017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상 처음으로 폴춘 500대 기업이자 대마 사업에 투자한 첫 음료 기업으로 일단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이제 진출을 해 있는 것 같은데 매출 규모가 좀 궁금해져요. 네, 매출은 꾸준히 돈을 버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보여드린 것은 2012년부터 지금까지의 꾸준한 매출, 올해는 이제 전망치가 되겠는데요.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맥주 증가세는 미국이나 유럽 모두 이제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방송 보시면 맥주 본인이 얼마나 많이 마시고 요즘은 뭐 남녀노소 애들은 아니겠지만 엄청나게 많이들 드시는 거 아닙니까? 앵커께서 드시잖아요? 그럼요. 저는 이제 전혀 술을 안 마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1년에 와인 2잔을 비행기 탈 때 잠깐 마실까 말까 하기 때문에 저는 아마 잘 모르지만 주위에 봐들어 진짜 많이 마시거든요, 술을요. 제가 깜짝 놀라 얘기해드리면 얼마 전에, 한 2년 전에 국세청 자료가 나왔는데요. 대한민국에 성인 남녀 있죠. 성인 남녀에 소주 있죠, 소주. 1년에 몇 병이나 마시는지 아세요? 글쎄요. 1년에 75병 정도를 마십니다. 대한민국. 성인이요. 성인. 한 사람당이요. 그러니까 저는 안 마시거든. 안 마시면 누군가가 엄청 박지원 앵커께서 150병을 마시는 거고 저희 부부가 안 마시면 다른 부부는 300병을 마시는 것이 통계입니다. 그만큼 술을 많이 마시지만
맥주도 한 200병 정도 엄청 마십니다, 우리나라가. 네. 근데 하여튼 맥주 소비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이나 유럽이 약간씩 좀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요. 특히 브랜드 맥주 이런 것들이 약간 둔화되는데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우스 맥주라고 요즘 수제 맥주를 네. 많이 마시기 때문에 브랜드 맥주가 약간 둔화되는 게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마 같은 것들이 취미용 대마로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마시는 것이 허가된 쪽이 많이 있겠고요. 더욱더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도 출산율이 저하되고 그리고 맥주 사업이 안 되고 담배 수요가 약간 줄어드는 것이 10대가 그렇습니다. 10대. 그러니까 10대 청소년들이 요즘 데이트를 안 하는 것이 미국에서 큰 이슈가 될 정도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게임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나가서 놀지도 않고 술도 안 마시고 이 친구들 연애도 안 하기 때문에 출산율도 떨어지 그런 얘기가 우스갯소리 같지만 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맥주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와인도 마찬가지지만 약간 증가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지난 분기 실적 증가세가 좀 둔화됐고요. 매출 증가도 2% 불과했고요. 맥주는 그나마 7% 늘어났지만 와인은 9%나 감소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달리요. 음주 흡연 트렌드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기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트렌드가 사실 이 기업의 뭐 대폭 성장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느낌도 들어요. 주가 그리고 월가 전망까지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바로 그런 요인들 때문에 이렇게 의료용 대마 사업에 진출한 거 그 정도 보셔야 되겠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잠시 전 코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몰슨 콜스 같은 목표 주가 내려가는 것이 다 같은 그러니까 맥주 기업이 여러분들 크게 기대할 건 별로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그런가요? 주가도 최근에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최근에 조정 보이고 있지만 다만 전체적으로 평가 가치 대비인 주가가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월가 12명 중에 매수는 9명, 중립은 3명. 평균적으로는 강력 매수견 여전히 와 있고요. 목표 주가까지는 25% 정도의 괴리도가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로 대표되는 이 컨스텔레이션 브랜드라는 기업에 대한 이야기 오늘 함께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